자, 지난 수업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건축법하고 도로법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건축법하고 도로법은 건축법, 도로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했는데 수업 내용이 아무래도 이론에 굉장히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 해당되는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구로구 고척동에 73평짜리 토지고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 우리 머릿속에 딱 뭐 떠올려야 됩니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70평이다. 빌라 짓기 좋은 땅. 그럼 땅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60에서 80평. 그 다음 한 개 더. 도로에 접한 길이가 13m 이상. 맞죠? 예. 근데 이 길이가 아이고야 이거 실수 엄청 잘해요. 이거 엄청 잘한다니까. 이거 보면 낙찰 받은데도 대정 ENC잖아요. ENC는 어디예요? 엔지니어링 뭐 하여튼 뭐 그죠? ENC가 뭐겠어? 뭐 E랑 N이랑 C가 뭐예요? C가 컨스트럭션인가? 뭐지? 또 개발하는 회사 같거든요. 근데 감정가 이상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전 조사를 안 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이게 12억 정도에 낙찰 받았다. 그럼 평당 한 2천 좀 안 되게 낙찰 받았네요. 네, 지금 토지용계 확인서상에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학교 가까이 있고 대공방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서울이니까 과밀억제권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뭐야? 그냥 집 짓기 좋은 땅이 집 딱 좋죠, 그죠? 요거를 사서 요 옆에까지 산다. 그런 거는 내가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요것만 단독 개발한다. 다시요. 지금 제가 조금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물건을 볼 때 거의 업자들은 머릿속으로 이야 요렇게 집 반듯하게 올라가겠네. 이거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만 딱 생각. 그럼 이제 주차 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주차 빼기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런 땅에서는 주차를 어떻게 빼겠어요? 지금 접한 길이가 10m잖아요. 요 길이가 10m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설계할 때 요 길이가 5m, 요 길이가 요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모양이 밭전자식으로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랬다 보면 이거 4개만 잡아놓어도 10m잖아요. 그죠? 그 뭐 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공간 자체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뭐 현관 앞에다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 진입하는 통로 따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막 최선을 다해서 주차를 뺀다면 이건 제 의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낙찰받은 분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 주차는 주차장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요? 2m, 6m였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길이가 10m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쪽은 이렇게 재봤더니 22m잖아요. 그럼 6m짜리 하나, 둘, 6, 38, 3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폭은 2m로 잡고 주차를 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요렇게 요걸 6m, 요거 2m를 요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주차가 한, 둘, 셋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6대 들어가고, 그 다음 요렇게 주차를 하면 어찌 되냐면, 요 폭이 4m면 되거든요. 요 폭이. 주차 6대가 밖에 안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 요 공간은 잘 모르겠어요. 요 공간은. 여기를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10m니까 여기 4m면 허가가 나는데 여기서 2m, 여기서 2m, 그럼 여기 남는 게 6m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 공간이 좀 남는긴 한데 이거 뭐였나 한번 볼까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아직 그대 2021년 6월이니까 낙찰 이후에는 로드뷰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예. 혹시나 요거를 사고 요 일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크게 지으려는 업체다. 그럼 제가 틀린 걸 맞고요. 예, 그럼 제가 틀린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요거만 딸라당 한 개만 산 거다.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매입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 차원에서 할 때는 요거 하나만 보는 거니까 요런 것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성수 지구 단위 계획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성수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도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성구 구운동에 버섯 같이 생긴 집이 나왔습니다.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이 엄청 좋아요. 왜 좋아요? 도로를 앞뒤로 접하고 있어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요 폭이 좁으면 양쪽으로 떨어져야 되죠. 맞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이 뒷도로가 딱 봐도 3m 안 되는 느낌 들잖아요. 예. 눈치로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요 3일 사이에 4대는 옛날에 지은 집 같거든요. 요런 거 보니까 이렇게 썰어놨죠, 이렇게. 맞죠? 여기도 뭐, 요 구간은 좁고, 요는 좀 넓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것도 뒤쪽, 대지분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물건들은 이제 할 때, 78평이지만 잘려나가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제가 요 최근에 요 앞을 지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뭐 하는지 한번 볼걸. 예. 로드뷰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차가 있어도 차가 지나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런 도로는 한 6m 도로 된단 말이에요. 예. 일방 통행길도 아니고 그죠? 요 길이 좁네. 그럼 요 뒤쪽에서는 대지 분할을 해줘야 예,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물건을 보자마자 탁탁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주 쌍정동 이런 사례를 한번 보자면 지적도로 먼저 볼게요. 일물권 생각한 건 아닌데 왜 이게 나왔지? 어찌 보면 이렇게 도로가 접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용도 지역을 살펴보니까 지목이 있냐고 자연녹지 지역. 제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레벨차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례를 이걸 찍어놨구나. 이 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죠?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게 겸해 놨거든요. 그 도로에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요런 땅들 임야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 임야고 요 땅인데 짓다가 만 것 같죠? 요렇게 들어가는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이제 임야 그 수업 들어가 보면 느끼는 임야를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요. 제가 수업 때 임야를 거의 다루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력이 안 돼요. 저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야에서 주의할 게 별로 없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 폭탄 해체 같은 거 해야 되나? 좀 너무 심한 말인가?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지목이 임야고 딱 봤는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가 제대로 심겨져 있다. 그럼 저는 그냥 바로 토목회사에 바로 전화합니다. 허가 받아줄 수 있겠냐? 저는 바로 그래버립니다. 이런 임야도 사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꽤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요 땅의 경사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렇게 개발해 들어오면 여기서 요까지 경사도를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 갤로퍼를 차를 대놓으면 기울기를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토지 배우고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자꾸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경사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 수는 있는데 그것도 요 필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을 여기서 요렇게 온다면 여기서 요까지를 다 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레벨과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임야를 개발할 때는 여기서 여기 요렇게 재면 여기 높이 여기 높이 했을 때 여기 몇 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상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기준들도 있거든요. 저는 임야다. 아유 이 스카이프 옛날 거 한번 볼까요?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맞죠? 예, 아유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라도요. 아우 되게 겁납니다. 저는 임야다 보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도로가 있다 임야다. 폴짝 뛰어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허가 답사를 갔었으면 제가 공부가 좀 돼 있을 텐데 25개 낙찰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건축 허가는 분명히 있는 땅 같거든요. 산지니까 개발행 허가라고 합니다. 산 임야를 이제 대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행 허가를 받고 건물 짓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건축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받았던 땅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낙찰이 진짜 이런 물건들은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는 뭐예요? 건축 허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했었잖아요. 이거는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거든요. 산지 전용 허가도 승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요게 만약에 이런 물건들은 산지 전용 허가를 상대방 거를 해결을 못한다. 그럼 이제 산지 전용 이거 지금 착공을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매도인이 배째를 하든지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시켜 버린다든지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 지금 물어보라만 합니다. 공사를 이만큼 해버리면 경매 감정가에 사고 그 금액 수준에서 사면 금액으로는 분명히 잘 사게 맞아요. 안 알아봐도 100%예요. 예. 근데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건 리스크가 아까 우리 건축법 때 공부한 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잖아요. 예. 건축허가만 협상해보면 되는 산지 전용까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빌라 짓던 거 있잖아요. 빌라 짓던 건데 건축허가를 승계를 못 받는다. 허가를 넘겨받지 못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최악의 가설을 하면 그럼 위에 있는 건물 부시고 나대지 상태로 내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철거비는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 뭐 매도자한테 청구를 하거나 건물주한테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건축허가 취소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거든요. 이거 볼게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나무를 깠죠. 산지 전용 허가가 없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나무 도로 심어 이 자식아. 산지 전용 허가 취소된다. 나무를 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산림 복구 해소하는 그런 또 그것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훼손지입니다. 복구해야 됩니다. 복구하고 나무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120%를 심으라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고 안정화 기간 얼마, 안정화 1년이다. 1년이면 1년 지나서 허가를 해줍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제가 아예 강의 때는 거의 다루지 않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걸 할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을 리도 없고, 한번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강의에 늦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고난이도에 안 가고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에 뉴스만 잘 읽어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잘 손은 안 돼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 피부도 좀 안 좋고 좀 뭔가 뭐 마음속으로 뭐 힘든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산지 전용 하나 받는 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역 토목업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산지 전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상대방하고 뭐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산지 전용 허가를 갖고 있는 A씨께 있고 A, B, C 세 회사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규모 있는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B 회사 거를 지분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허가를 받아놓고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지 전용은 그 사람이 산지 전용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개발을 산을 예를 들어서 등고선 좀 보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리고 등고선이 이제 그 높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개발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요까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정도면 아마 개발이 되는 입력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를 개발한다. 그럼 여기서 요 기울기를 하면 산지전 허가 안 나는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를 개발하잖아요. 이거는 평균 기울기로 가가지고 요거는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개발하는 게 약간 요런 이슈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 내가 요거를 할 테니까 네가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씨, 진짜 이거는 허가가 안 나는데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있는 중에 있는 게 있었고 그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거든요. 요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동구에 도로가 경매가 나왔는데 도로를 덕땡땡이라는 주식회사가 신권 금액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걸 왜 받았을까요? 보면 가운데 요 도로거든요. 요렇게 이 도로를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왠지 이 도로를 보고 있으니까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티본 스테이크가 딱 토마호크가 좋아요? 티본 스테이크가 좋아요? 그래서 난 토마호크 맛없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요거 뭐 어떤 도로예요? 어떤 도로예요? 사도죠, 사도. 현황도로는 아니잖아요. 지자체 계획으로 맺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니까 경매 나올 수도 있겠죠. 사도입니다. 사도가 경매 났어요. 근데 이거 왜 신권에 낙찰 받았을까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뚝섬역 주변 지역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있죠. 왜 낙찰 받은 걸까? 재개발? 재개발. 자, 그러면 성동구 재개발 치면 되나? 죄송합니다. 성동구가 아니고 성수죠, 성수. 성수 재개발 쳐야 돼. 성수 정비구 요리 치면 나오나요? 전략 정비구요? 열심히 하네.
여기 전략정비구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데 그러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 떼보고 뭐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물건은 어떤 게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성수 전략 정비구역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지? 가정에서 누구 역할? 엄마 또는 어? 엄마이자 또 시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예요? 며느리,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냐? 토지용 계획 확인서 다시요. 주방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시어머니가 위에 있고 시어머니에 의해서 지구 단위를 하느냐? 요걸 위에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름 뭔데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에요. 그럼 요런 동네에 도로가 경매 나왔다.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돈이 돼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죠? 예, 맞아요. 그 설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구 단위 계획이어도 요건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비 사업 도정법 조례로 뭐 들어가질 거예요. 그러면 요런 땅들은 대체로 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안 돼. 요렇게 하면 좀 부실해져요. 지구 단위 계획을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보고 지자체도 물어보고 담당자한테도 그래서 조합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알아보아야 되거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좀 전에 했던 그 티본 스테이크 지구 단위 계획 이건 뭘까요? 그러면 도로 188제곱미터. 적어도 돈이 될 거냐? 지구 단위 계획을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그 지구 단위 계획 보는 게 엄매야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그러면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쭈르륵 보면은 이거 딱딱 티가 나죠?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보면 요렇게 보라색 니들은 뭐지요? 빨간색은 뭐지요? 주황색은 뭐지요? 노란색은 뭐지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라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넌 빠져 자식아. 도로 너저 빠져 자식아 이런 게. 이런 거는 좋아요? 이런 거 봐도 큰일 난다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까 거는 위에 시어머니 재개발이라는 시어머니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일반된 거고 이건 뭐라 할까요? 좀 더 순수한 의미의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겠죠, 그죠? 요건 알아서 보라색 자세히 보시면 이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써놨어요. 4층 이하로 뭐 지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은 게 아니고 다 보고 읽으면 되는데 이 결정도를 내려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는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알박교도 안 되고 재개발 형태도 아니잖아요. 그럼 돈이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땅입니다. 그럼 왜 돈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냐면 이게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뭔 개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게 필요하죠. 그때는 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사도기 때문에 막는 건 못하지만 통행도 해야 되고 뭐 지로 청구나 뭐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래서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땅이 뺏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전체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매입한 거다면 필요한 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차원에서 뭐야? 에이씨 뗄차라 이런 된 땅이에요. 이 땅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짓고 있네? 그럼 제가 틀린 겁니다. 안 짓고 있네. 잘못. 로드뷰 잘못 갔어. 죄송합니다. 어디야? 이 도로인가 보구나.
딱 봐도 이거 다 사갖고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영역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할 거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2021년 7월 로드뷰상으로도 이렇게 됐는데 이 물건이 낙찰된 시점이 2019년. 네이버로 혹시 또 최근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좀 쌓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어디 갈 때마다 그때 그 경매나무 어찌 돼가지 이러면 그대로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그 물건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 설명을 하면서 서울역 서부 쪽에 여기 땅 샀는데 다시 한번 청량리 쪽을 지도로 펴놓고 이야기하기를 지적도가 되게 안 좋지 않냐. 그러면 니들 요렇게 하필 건축 이런 게 되게 많다 그랬죠. 그죠? 서울 요 동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건에서 이렇게 블록을 하나로 왕창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뒷땅에 들어와서는 필지별로 막 이렇게 하필에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되냐고. 어느 세월에. 그죠? 어느 세월에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서계동 이런 쪽이 어때요? 청파동, 청계동 이런 데가 썩었잖아요. 그죠? 서울역이 앞으로 어찌 됩니까? GTX A 노선도 들어가고 길게 보면 또 뭐 들어가요? B 노선도 들어가죠. 그죠? 서울역이 동네가 커질 것 같아요. 청량리가 커질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청량리라고 해주길 바랬지만 서울역에 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서울역엔 제 부동산이 없어요. 서울역 서울도 여기 좋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구 단위 보고 여기랑 호암동이랑 많이 했는데 예. 제가 또 왜 안 샀냐? 돈이 없어요. 예. 내가 무슨 서울에 뭐 요지에 돈 내가 뭐 다 있어야 됩니까? 특히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쪽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거지 아니에요. 서울역 쪽에 땅이 없다 뿐이지. 근데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발이 더딜 것이다. 왜냐면 한두 개 개별적으로 개발 가능한다고 해서 일대가 다 같이 좋아지려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계 그런 뭐라고요?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그런 거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특히 서울역 서부 쪽 이런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용산구 가서 좀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의 분야별 정보의 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 있다. 그죠? 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게요. 서계동이거든요. 서계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저기가 아이고야. 아이고. 요것만 볼게요. 요거로 보겠습니다. 요거로. 요쪽이 서울역인데 이렇게 개발해라. 색깔별로 뭐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다 달리 하는데 요거 보입니까? 이렇게. 요거 뭐예요? 아니 요 4개 묶어놨잖아. 하필 요거 4개 합해서 짓고 요거 2개 합해서 짓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요런 식으로 짓고 너가 지으면서 그 건물 뒤로 물려갖고 자연스럽게 도로가 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느 세월이 하겠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서울역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그래서 좋아지는 땅이 있고 안 좋아지는 땅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한국경제신문사 강의할 때 한국 받은 질문인가 보니까 그분은 지역은 잘 골랐는데 지구 단위로 봐서는 그 앞에 건물이 부시고 지을 일이 없는 걸 뒤에 거 샀더라고. 그도 이제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그것도 조합원 자격 있지 않냐 이러더라고. 어우씨 내가 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여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니라고 조합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참 저렇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지역에서 저렇게 구린 걸 골라낼 수 있을까? 거기다 위반 건축물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어떻게 하려고 어쩌냐 했는데 요 최근에 여기 지구 단위 이 내용이 변경이 돼요. 뉴스를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보냐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는 2주에 한 번씩 몰아서 한 달에 2번 뉴스를 쭉 몰아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2주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요 기사 제목이 서울역이었는지 서계동인지 그게 헷갈려서 그랬거든요. 요 아까 그게 맞죠? 거기를 도시정비형 재개발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자체에서 다시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자체에서 입안을 하고 다시요 공부 계획은 엄마가 세우고 그 공부 계획에 맞춰서 애가 공부하는 건데 공부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운다. 그죠? 공부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빠르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할 때 뭐 있었어요?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보겠다고 하면서 엄마 내 열심히 할게. 엄마 나 공부 계획 좀 세워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 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역으로 주민 제한을 가는 거예요. 주민 제한을 가는 건데 뭐냐? 재개발 형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분 이제 돈이 될 확률이 좀 더 올라갔어. 이거대로 가시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투자, 저랑 강의 제 수업 듣다 보면 토지투자가 거의 다 경기도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되게 많아요. 사실 왜냐면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될 때 많이 오르지 시가지가 높은 단계 시가지가 되는 것도 많이 오르구나. 많이 오르는데 그간 서울시 행정 최근 한 10년치를 돌아보면 세운상가 재개발 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 막아놨잖아요. 막아난 게 아니라 사실상이 불가능하게끔 여기가 재개발을 한다. 그럼 우리가 전체 조합원이다. 그 전체 동의를 맞추면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걸 구역을 한 9개를 잘라가지고 요 구역별로 또 동의를 다 맞춰줘야 전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거기다가 서울 걷고 싶은 거리 7017도 그것도 갖다 박아고 이래가지고 뭐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빌어먹을 원산면허 있으면 뭐 어때서 부시고 새로 짓고 원산면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막 이런 저런 걸 다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 한 10년간은 땅 투자로 별로 메리트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경관지구 뭐 이런 거 다 지정해놨다 그래서 주요산 주변 경관지구. 근데 지구 단위 계획도 한몫 했어요. 이걸 도대체 개발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나서 최근에 바뀐 뉴스 찾아보면은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속도를 많이 붙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자면 시가지에서 높은 시가지가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투자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그간에는 일관되게 그런 것들은 오래 걸려서 돈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하고 수업 때 이걸 하고 여기 땅 사러 갔냐 안 갔습니다. 차 막히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거 보고 저는 이럴 때 땅 안 삽니다. 이럴 때 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 뭐 추진위원회 해주셨잖아요. 찾아가 보고. 또 참고로 저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개발 사업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투자가 쉬우려면요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죠? 그러나 확실히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제가 어제 답사갔던 물건 중에 하나가 고물상 있는 땅이고 스카이뷰로 내려다보면 고물상이고 용도 지목 잡종지구 용도 지역 일부는 일반 주거 지역 나머지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 이러거든요.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개인이 하는 말이 이걸 왜 안 팔고 놔뒀냐 이러면 안 팔았냐 그러니까 이걸 뭐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내가 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물건 내용 되게 좋은 거예요.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공부해보면 저는 제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왜냐 도시개발 사업지는 대체로 허벌판이 있거든요. 그 초기에 사기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은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지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냐 지구 단위냐 이런 거 제일 헷갈리는데 요 중간쯤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용산의 지구 단위 계획도 보면은 사실상의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주방에 안 들어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비사업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정비사업 형태가 아니었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정비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걸 보니까 청량리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어찌 나올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그것도 정비사업 쪽으로, 정비사업처럼 따라간다. 그럼 그 땅 엄청 돈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왜 돈이 되느냐. 제가 용산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개만, 우리 수업 때 했던 거 한 개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수업 때 했던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요거 기억나죠? 온수. 이거 기억나죠? 그죠? 지구, 일필지의 지구 단위 계획 보니까 뭐든가요? 요렇게 다 하필의 건축에 읽어있죠? 이 땅 자세히 보면 요 가운데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도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갔던가요? 이 땅은 하필 건축에 들어가 있던가요? 안 들어가 있던가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도로는 낙찰받아도 알박기가 됩니까? 됩니다. 언제 팔릴지는 몰라도 돈은 돼요.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사도잖아요. 사도는 감정가가 경매에 온다 그러면 감정가가 대지의 한 5분의 1 정도의 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낙찰을 이거에 한 80%좀 낙찰받는다 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대지 대비는 훨씬 싸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이 초록색 땅 주인인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도로 아저씨 땅 파시오. 그럼 나는 평당 5천. 왜 아니 뭐 도로 주제에 뭘 5천을 부르냐? 여기는 대지가 5천원인데 도로 주제에 왜 5천을 부르냐 이럴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마음 상했어. 당신하고 이야기 안 해. 내가 살 때는 도로를 좀 니는 사면 시켜 집 질 거 아니야. 니는 대지를 쓸 거 아니야. 대지값 내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나 안 팔아. 그럼 여기 땅 주인들 다 찾아와가지고 팔아라 이럴 거 아니야. 맞죠? 특히 또 지분이 작잖아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 전체 매입 금액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전체 매입 금액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협상이 잘 되죠. 이런 것들은 알박기가 되는데 이게 아까 성수의 도로랑 내용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도로는 돈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도로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성수처럼 쏙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용산구 지구 단위 계획 좀 보면서 왜 청량리가 정비사업지 형태로 간다면 돈이 될 거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남동의 토지입니다. 한남동에 용도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자, 한남동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재개발구역의 땅값 얼마 하던가요? 대충 1억? 그럼 요 땅은 평당가가 얼마냐? 82평인데 29억, 30억 잡겠습니다. 평당 4천쯤 감정했죠. 싸죠? 확실히 싸죠? 같은 용도 지역인데 이거는 왜 그렇게 싼데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무슨 개발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 5천도 안 하는 거예요. 암만 2020년 뭐 그렇게 그 옛날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이제 기차라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들어와서 봐야 됩니다. 저기가 한남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2002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던 거네. 아따 오래됐다. 저기 약간 집원만 바로 쳐서 보겠습니다. 한남동 495번지. 번지수가 안 뜨는데 제가
여기 맞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물건이 요건가? 요쯤 되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특별계획구역에서 한 블록을 묶어놨죠. 요렇게는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여기가 특별계획구역하고 3번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특별계획구역 동그라미 3번 가서 보면은 뭐 지어라 뭐 지어라 이게 여기 지금 블록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여기가 파란색 블록에 들어가서 보면 B 블록이네요. 여기는 B 블록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건별 용적률 뭐라 뭐라 지어라 하는데 이게 요 블록을 하나로 지어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로. 그 다음 내용 읽으면 뭐라고 했냐면 허가나는 거는 공동주택, 두 번째 근생, 그 뭐예요? 아파트랑 단지 내 상가 많지요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한꺼번에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그러면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 맞죠? 네. 그래서 싼 거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청량리 지구 다니게 했죠? 그죠? 부동산 매물로 한번 볼까요? 네이버 매물로. 지난 시간에 청량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 치고 제가 한 번 더 교재에도 있는데 없었다고 하고 기억 안 나요? 청량리 서부 개발 검토 이러면서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이제 발주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구만리다.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거 보고 땅 사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요 안에 요런 데 지구 단위 계획 출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역처럼 안 가겠냐. 앞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블로크 개발해. 안쪽은 필지별로 묶어 해놔. 그럼 이거 어느 식으로 개발하겠어요? 그럼 내가 돈이 안 될 거다 그랬거든.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돈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역처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정비사업 형태로 간다. 그러면 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비사업지로 갈 가능성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가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데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런 거 보자면 빌라가 3억 3천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대지 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빌라인데 여기가 정비사업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내용이 재개발 형태다. 이건 평당 5천 할 리가 없지. 그죠? 특히 빌라인데. 예.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어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다렸다가 나왔나? 잠깐만 아직 안 나왔을 건데 청량리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코앞이에요. 뭐지? 이런 뉴스가 다 있지. 이게 뭐지? 도심 주거존 이래가지고 뭐 계획 나왔나? 했어요? 그럼 했으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동대문 구청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여기서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경희대, 대봉, 서울시립대, 신설, 전농 1, 2 회계. 여기서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뭐 그런 이 정도의 안이 나온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지별로 어떻게 한다 또는 재개발 형태로 간다. 근데 지금 요 그림 보니까 어때요? 제 수업 때 한 거랑 비슷하죠? 앞에는 상업으로 이렇게 묶고 뒤로는 주거종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이 그림 약간 뭐 그러니까 스케치라 그럴까? 밑그림이라 그럴까? 요 밑그림 정도만 봐서는 서울역 서부 쪽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평당 5천 주고 사봐야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송해만큼 살아야 그냥 동네 살 수도 이 동네가 싹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노후 주거지 사업대에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 스탠스가 그 박원순 시장 때랑 오세훈 시장 때랑 엄청 다르거든요. 예,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뉴스 한 개 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서울의 땅 사기도 되게 좋아졌다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신길이고요. 영등포요. 영등포역 요 뒤쪽에 요쪽을 영등포역 앞쪽에 하잖아요. 그죠? 상업지가 많고 요 뒤쪽 주거지인데 여기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는데 여기를 2786가구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용도지역을 올려줍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수업에 넣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도 시어머니 이름이 재개발, 며느리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 시어머니는 주방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바뀌었냐. 다시요. 시어머니가 메뉴를 어떻게 바꿨냐. 이거 조합원이 뉴스에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합원이 700몇 명이에요, 이거. 근데 아파트가 2786가구. 4배에 4배. 물론 여기서 이제 공공임대도 있고 막 이래. 공공주택 갖고 오는데 그 공공주택, 그런 어쨌든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는 엄청 싸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집값 빨리 잡히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버리겠다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보면 세운상가 이런 것들 있죠. 뭐 검색만 하면 안 나오냐? 알겠네. 용산도 있네. 용산, 세운지구 등 서울 원도 신개발 속도 붙는다라고 해서 쭈르륵 써놨어요. 그 보면 여기가 세운정 여기잖아요. 여기 빌어먹을 그 뭐야 그 을지면허 그죠? 나 저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이런 걸 써가지고 내 먹고 사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을지로 지금 아직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는 이러고 있고 서울에는 이런 빌딩이 필요하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가 영업도 완전 불법이잖아 이게 지금 노점 맞잖아요.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에다 지금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지켜주세요 이런 데모하는 이런 애들 보고 있으면 이 새끼야 그거 지켜줄 거면 니 돈 모아갖고 누가 가서 여기서 건물 사서 을집에 임대 주면 되잖아. 맞잖아요. 지금은 돈 안 내면서 나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 와서 뭐 개발제한구역 개발하려고 한다. 그거 시하고 이래요. 그거 지켜야 되겠으면 네가 개발제한구역 사라고. 개발제한구역 1970년대 지정해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데. 누구는 뭐 세입자 내쫓기는 걸 좋아하냐고. 그러나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또 이 사람 40년 장사했다며. 그럼 너 인테리어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 왜 남의 재산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뭐냐면 야 네가 얘 밥 좀 사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떻게 착한 마음씨예요. 나는 그거 너무 싫다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암소갑이 뜯는 사람 불고기 먹으라고. 그래야 굶는 사람 라면이라도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착한 논리냐고. 돈 많은 네가 얘 좀 사줘 이런 말이잖아요. 안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소득세 얼마네요? 절반의 소득세잖아요. 이것이 뭘 더 뜯어가. 나는 그거 절대 눈꽃만큼도 이거 정의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 아주 1차원적인 정의랄까. 동정심. 이건 사회정의로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을지로에서 술 먹어도 얘 힐은 안 가요. 노점에서 절대 안 먹고 을찜에 죽어도 안 가요. 먹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갖고 정체되어 있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든 뚫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생 중 여기 부동산 갖고 계신 분 계셔가지고 아마 영상 보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 기수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뭐 아까 재개발 잘 될까 묻길래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잘 모르겠으면 되는데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 과거 10년보다는 이제 앞으로 오세훈 시장과의 5년에서는 여기 개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울시의 정책의 스탠스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도 투자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용산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정비사업 형태인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정비사업이 뚫고 들어가기 되게 어렵게끔 되어 있는 걸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손봐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시요, 시가지에 토지 투자를 하면 반드시 더 올라가는 시가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이고 두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 대표적이고 그냥 용도 지역만 올려준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넓게 보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스탠스가 크게 바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구 단위 계획 시가지형 또는 일종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리뷰 강의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이야기할 타이밍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시나요? 네.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예, 질문이 없군요.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저 시계로 35분부터 수용 보상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